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은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김승리 순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딱 10분 동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알아둬야 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성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로는 자,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령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수사기관에 한다면 그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그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거 명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해자에게 장난식으로 말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정답은 X겠지요. 네, 여러분, 제가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가해 학생들을 면담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장난이었어요. 그냥 재미로 한 거였어요. 웃자고 한 거예요.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내가 크게 악의는 없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고 그냥 웃자고 한 얘기면 처벌받지 않아도 될까요? 이것은 제가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스푼 라디오라든지 지금 개인 방송을 해보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는 친구들 많을 건데요. BJ를 보면서 참 예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뭐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 언급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행위를 계속 언급을 한다든지 뭐 키스를 하고 싶다, 뭐 만지고 싶다라든지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그런 말들을 하면서 성적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그 의도가 장난이든 뭐든 간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해서 명확히 범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난과 폭력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장난은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재미가 있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재미가 있고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장난이 아니라 폭력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범죄는 오래전에 있던 일은 뭐 처벌받지 않는다. 정답은 X죠. 여러분, 이 공소시효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공소시효라는 것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형벌권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가령 그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공소시효의 예외 규정이 성범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성범죄 같은 경우에 강간으로 인한 살인 그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없고요. 또 13세 미만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또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뭐 수십 년 전 일이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또 미성년자 관련된 경우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는 몇 년이 지나든 뭐 몇 달이 지나든 그 공소시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범죄는 공소시효의 예외 규정이 있고 또 오래전 있던 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우리 보은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사이버 성폭력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이버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몰래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이제 불법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죄가 성립이 되고, 또 불법 촬영물을 뭐 유포를 한다든지,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뭐 저장을 한다든지, 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그런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실제 우리 보은에서 일어난 그런 범죄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버 폭력에서 모든 것의 그 시작은 뭐 랜덤 채팅이라든지 오픈 채팅, 뭐 패매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이제 오는 뭐 이제 대화 요청, 이제 메시지인 거죠. 너 혹시 아르바이트 해볼 생각 없는지, 뭐 피팅 모델 해볼 생각 없어? 이런 식으로, 뭐 내가 뭐 한 달에 얼마를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로 접근을 한다든지, 너 참 예쁘다, 뭐 귀엽다, 뭐 몸이 좋다, 스타일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친밀감을 형성을 하는 거죠. 자, 친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뭐 어디 학교 다녀? 이런 식으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얼굴 사진부터 뭐 다리 사진, 뭐 가슴 사진, 이렇게 사진을 또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뭐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성관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너 지금 사진 보내지 않으면, 돈 보내지 않으면 뭐 너 페이스북 친구들 패매로 다 이런 버전 사진을 뭐 내가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가령 여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남학생 또한 몸캠피싱이라는 피해 사례가 지금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몸캠피싱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친밀감을 형성을 하는 거죠. 이제 상대방 여자가 먼저 자신의 벗은 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화상 채팅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이제 다 벗고선 화상 채팅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한 상태에서 그런 동영상이 이제 계속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뭐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라면서 이 음성 파일을 한번 다운받아 보라고 하는 거죠. 그 파일을 다운받는 순간 그 범인에게 피해자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가 다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범죄자가 그 피해자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그 전화번호를 다 캡처를 해서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이 연락처로 내가 너의 그 벗은 몸을 다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뭐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런 돈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몸캠피싱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N번방 사건인 거죠. 이제 N번방 사건은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대화 어플에서 아동 청소년들을 이제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불법적으로 제작하고 또 유포해서 그 영상들을 이제 회원들이 돈을 주고 보는 사건입니다.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착취를 하는 그 영상의 그런 그 모든 시작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제 SNS를 통해서 뭐 개인정보라든지 뭐 사진, 뭐 몸이라든지 얼굴 사진들을 계속 전송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라든지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게시를 하겠다, 이렇게 모욕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큰 고통과 그런 정말 힘든 것, 정말 고통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주는 거죠. 이러한 잔인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이러한 처벌을 위해서 경찰관 분들이 열심히 수사에 임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피해 사례들을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SNS를 이용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 8가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은 낯선 사람에게,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대화가 왔을 때 아예 응대를 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차단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더라도 뭐 개인정보라든지 자신의 얼굴이나 그런 사진들을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뭐 기프티콘이라던가 아이템, 뭐 상품권, 이런 것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보내는 그런 사람들 또한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이게 확인되지 않는 파일을 보냈을 때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되고, 특히 경찰관은 전화나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사칭에도 주의하면서 이 8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끝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입증 자료.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증거 확보에 대한 문제인데요. 당시 그 피해자들은 정말 심신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지우기 위해서 뭐 대화라든지 뭐 주고받은 내용들을 삭제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분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문자라든지 카톡, 동영상, 뭐 이런 주고받은 대화, 뭐 그리고 주고받았던 시간, 뭐 장소 이런 것들, 기록들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캡처를 해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피해 사례와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피해를 당하면 안 되겠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112로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피해를 당한 것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112 그리고 117 또 어플도 있습니다. 112 어플로 가장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꼭 저와 약속을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 수사기관 말고도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딱 10분 동안 여러분들께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그로 인한 자살 시도라든지 그런 많은 기사들을 봤을 것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고요. 그리고 장난으로라도 그러한 범죄의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다 마쳐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손 씻기 잘 실천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우리 보은군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